안녕하세요. 수원시 화성사업소에서 근무하는 학예연구관 오선아입니다. 저는 수원시 화성사업소에서 수원 화성 수리보수 그리고 복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속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네, 민속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 그리고 생활 양식을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그리고 또 제 석사의 주제가 해녀였어요. 제주도 해녀인데요. 해녀와 그리고 우리의 그 전통의 정신문화를 연구하는 관심사들은 어릴 때부터 제가 20대 시절에 이제 집중했던 주제였었지요. 근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좀 시간을 둔 이후에 여기 수원시로 이제 오게 되었는데 실제로는 제가 과거에 공부했던 것을 전혀 써먹을 일이 없었어요. 주제가 달라졌으니까요. 수원 화성만 계속 공부를 하고 수원 화성 중에서도 이제 건축물 자체에 관심을 두고 공부를 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원 화성 사업소로 이제 가게 되면서 더 건축물을 어떻게 잘 보존해야 될까? 세계유산이라는데 도대체 세계유산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게 저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거죠. 그래서 세계유산학과 박사과정을 진학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세계유산에 등재되기 위한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가치, 등재되기 위한 요건을 어떻게 하면 잘 유지를 해서 우리의 가치를 지속할 것인가? 이게 첫 번째는 제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공부를 해 나가면서는 건축물을 잘 보존하는 것 또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을 때 그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만이 다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세계유산이 우리가 잘 보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유산과 상생하는 시민들, 주민들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했었고 주민들이 이 유산을 통해서 세계유산을 통해서 행복하다 또는 내가 혜택을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껴야 되더라고요. 그래야만 이제 세계유산이 사람들과 이렇게 동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어우러져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세계유산을 공부하면서 그 길을 찾게 되었고 결국 그 길을 찾게 된 길이 제가 민속학에서 계속 인간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그 사람들의 삶을 이제 공부했었던 그 과정과 다시 그 길이 만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복원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존재했었던 건축물이 사라졌을 때 그것을 이제 다시 재료가 남아있을 경우에는 재조립해서 원래의 형상대로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완전히 그 형상이 사라져버린 경우에는 기초부터 다시 그 원래의 모습대로 복원을 해내는 것이죠. 재현을 해내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수원 화성의 경우는 대부분 후자입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성벽들이 많이 사라지기도 했고 건축물들이 멸실되었기 때문에 기록을 토대로 다시 원래의 모습, 형상대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수원 화성의 복원이지요. 수원 화성에서 복원 사업이 어려운 점은 큰 혜택이기도 하겠지만 가장 또 어려운 점이기도 합니다. 바로 완벽한 기록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수원 화성은 축성 공사를 마치고 그 공사의 전 과정을 기록한 화성 성역 의궤라고 하는 건축 보고서가 존재합니다. 그 건축 보고서를 보게 되면 거기에 소요되었던 재료 그리고 건축 설계도 그리고 어떻게 공사를 했는지 공사 방법들이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통해서 다시 무에서 그 기록과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내는 게 이제 저희의 복원 사업입니다. 근데 그 기록이 있기 때문에 사실 더 어렵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기록에 준해서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빈 공간들, 간극들이 존재를 늘 하기 마련인데 그것들을 추정해내는데 그럴듯하게 그 기록에서 유추할 만한 수준으로 복원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고 가장 큰 어려움이 우리의 기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은 수원 화성은 기록이 있다라고 하는 게 제가 지금 어려움을 이제 굳이 이야기를 하니까 기록의 어려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록이 존재하기 때문에 복원 사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건축물이기도 합니다. 네. 많은 순간들이 있었는데 특히 올해가 기억이 남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화성 행궁 복원 사업을 2024년 올해 4월에 35년 만에 완전한 복원을 기념한 개관식을 가졌었거든요. 그 마지막 35년 중에 10년의 복원공사를 담당을 했습니다. 근데 이 복원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한 학술 연구, 고증 과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발굴 조사를 했을 때 남아있는지에 대한 흔적 조사를 또 해야 되고요. 그 흔적을 통해서 설계를 하고 그리고 원래의 모습대로 이제 설계를 통해서 복원공사를 하는 그 과정인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치돼야 되거든요.
우리 화성성형의궤를 통해서 그 기록을 통해서 이 건축물이 이 정도 크기일 것이다 또는 현재 이 정도 위치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 발굴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이건 뭔가 착오가 있는 거죠. 그 두 착오라고 하는 것은 기록이 잘못되었거나 또는 기록은 존재하지만 이미 땅속은 멸실되어서 사라져버렸거나 뭐 그런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기록에 나와 있는 위치에 기록에 나와 있는 규모대로 형태대로 발굴 조사를 했는데 그 건물지의 유구가 그대로 확인이 되고요. 그 그대로 확인된 것들을 토대로 보건공사를 해내었더니 과연 그때의 우리 그림에 나와 있는 모습대로 그 모습이 그대로 또 존재하고 우리 눈에 다시 현현되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었거든요. 그건 너무도 사실 짜릿하죠. 네. 수원화성 성곽이 그 5.7km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끊어진 구간들이 한 300m 정도가 끊어져 있어요. 팔 닮은 좌우 성벽이 끊어져 있는데요. 그 성벽을 팔 닮은 성곽 잇기를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기본 초기 단계이고요. 또 하나는 수원화성 내부에는 5개의 연못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1개 연못을 복원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발굴 조사를 다 마쳤고 보건공사를 앞두고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보건공사가 앞으로 제가 해야 할 큰 일이기도 합니다. 드라마라든가 아니면 다큐멘터리, 예능에서 수원화성이 워낙 소재로 많이 사용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찾아오시는 관광객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수원화성을 좋아해서 또는 정조도 여행을 정말 좋아해서 수원화성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화성박물관에서 전시를 한다던가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화성 행궁을 다 복원하고 개관식을 했을 때라든가 이랬을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찾아주시거든요. 근데 그것이 단순하게 이 행사를 개최하니까 와주십시오라고 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또는 화성 행궁이 복원된 게 정말 기뻐서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화성에 대한 애정이 있으신 분들이 정말 많고 그 화성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체감하고 있어요. 수원은 신도시입니다. 저희가 보통 수원을 계획도시, 신도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수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도시가 이곳이 아니라 바로 사도세자의 묘소 또는 정조대왕의 묘소가 있는 화성시이거든요. 화성시 안녕면 일대인데 사도세자의 묘소를 거기에 이전해서 조성함으로써 과거의 수원부를 이곳 팔달산 아래로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도시를 만들게 되었고요. 그게 바로 1789년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그렇게 도시를 만들고 5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춰지니까 그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곽을 쌓았거든요. 그게 바로 현재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수원 화성이죠. 근데 이곳에 이제 다른 점이라고 하면 바로 도시가 성곽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정조가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준 이후에 이곳에 내려와서 또 살고자 했었던 정조의 꿈이 남겨 있는 곳이기 때문에 수원 사람들은 이곳을 정말 정조의 도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수원은 정조의 도시라고 하는 자부심이 수원 사람들에게도 너무 큽니다. 그래서 수원 사람들은 1902년에 경부선 철도를 팔달산을 이제 통과하는 철도를 개설하려고 했을 때도 온몸으로 나서서 그것을 막았고요. 1930년대에는 그 문화재가 우리 화호문이라든가 방화수리정이라든가 중요한 우리의 문화재들이 훼손됐을 때는 십시일반으로 돈을 걷어 스스로 보수해내기도 했었고요. 화성행국을 복원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복원추진위원회를 결성한 것도 시민들의 힘이었었거든요. 그렇게 스스로 수원 화성을 보수하고 지키고 복원해내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시민으로부터 출발했다라고 하는 점이 다른 도시에서는 정말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특별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우리 유산을 잘 보존하고 복원하는 이 일입니다만 그것으로 우리 화성을 알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려면 미디어의 힘도 역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원화성을 찾아주는 많은 관광객들이 사실은 드라마라든가 예능이라든가 하는 곳에서 보고 찾아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또 하나는 수원화성을 활용하는 축제 그리고 미디어 아트라든가 여러 이제 그 큰 행사들을 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그렇게 화성을 찾아주시는 거에 있어서는 수원화성이 잘 남아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거기에서 또 다른 가치들, 또 다른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문화재를 잘 보존해야 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문화재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라는 측면들을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수원화성에서 이제 한 바퀴 도시다 보면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는 게 곧 무너질 것 같다, 막 이런 생각들을 하시고 저희에게 전화를 많이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면 벽돌이죠. 벽돌이 이제 깨지고 갈라지고 하는 것들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있으세요. 비가 오거나 또는 얼었다가 이제 녹으면 이렇게 팽창되면서 깨지는 성질들을 가지고 있고, 또 아쉽게도 과거에 만들어졌던 정말 200년 전의 벽돌들을 굉장히 아직도 단단하게 남아 있는데 1970년대 복원했었던 벽돌, 그리고 또는 1990년대 만들었던 벽돌들은 굉장히 이것이 강하기 때문에 쉽게 또 깨져버립니다. 그런 또 재료상의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깨질 때마다 저희도 다시 또 보수를 하고 하는데, 문화재 보수가 시기가 굉장히 길다라고 하는 게 좀 단점이거든요. 설계를 통해서 또는 문화재청의 승인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단기간에 수리가 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해 주시고 좀 기다려 주시면 차차 차근차근 원래 모습대로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 수원화성 상광 내부에 살고 있는 이 주민들 약 한 10,000명 정도가 살고 계시거든요. 이분들과 함께 수원화성을 같이 잘 보존하기도 하고, 또 이 수원화성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또 서로 같이 창출할 수 있는 길을 또 알려드리기도 하고 같이 해나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이상 이 유산이 우리의 삶을 규제하는 어떤 규제가 아니라, 제도가 아니라 우리에겐 혜택이고 자부심이고 우리에겐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서로 같이 잘 알고 이분들과 좀 교류하면서 살고 싶습니다.